스타트업 직장인 토크 페이지 B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앨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마입니다. 네, 오늘은 유튜버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네. 유튜브 많이 보시나요, 엠마? 네, 많이 보죠. 어떤 채널 좋아하세요? 요즘은 그냥 임금동에 있는 것들 많이 보고 인기 급상승 동영상? 네. 다양하게 보는 것 같아요. 여행 유튜버도 많이 보고. 네, 저는 여행 유튜브 되게 좋아하거든요. 빠니보틀, 곽튜브 네. 두 개 되게 챙겨보고 요즘은 또 이제 슈카월드랑 슈카월드 코믹스 되게 재밌더라고요.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코믹스는 뭔가요? 코믹스는 이제 서브 채널인데 슈카님의 그 회사 직원분들이 같이 출연을 하세요. 그래서 원래 슈카월드는 조금 물론 재밌게 방송을 하시지만 그래도 좀 진지한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슈카월드 코믹스는 약간 예능감이 조금 더 짙고 그다음에 게스트들 많이 출연하시는 약간 재미에 그래도 좀 더 초점을 맞춘 그런 채널입니다. 재밌게 보고 있는데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유튜버 얘기는 이제 미스터 비스트라는 채널 얘기예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럼요.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죠? 저는 작년에 알긴 했는데 저도 뭐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네. 저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알았는데 이제 미스터 비스트라는 채널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우리나라에 또 많이 그래도 아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 분들도. 우선 이제 미스터 비스트는 채널 이름인데 이거는 이제 미국인 유튜버인 제임스 스티픈 도널슨이 이제 풀네임인데 지미라고 불러요. 채널에서. 지미 도널슨이라는 1998년 되게 젊습니다. 맞아요. 이 채널 운영하시는 분 20대 초중반입니다. 이분의 이제 유튜버 활동명이자 채널 이름인데 비스트는 이제 민영화 야수할 때 쓰는 그 비스트 단어 맞고요. 그래서 이분이 되게 대단한 게 이 유튜브 플랫폼에서 가장 구독자가 많은 개인 두 번째죠. 네. 그죠. 개인으로서는 가장 구독자가 많고 채널 중에서는 두 번째로 구독자 수가 많은? 네. 제일 많은 곳은 어딘지가 궁금하네요. 제일 많은 곳은 까먹었어요. 까먹었네. 네. 근데 이게 작년 데이터라서 지금은 아닐 수도 있다. 올해는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이분이 1등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탑클래스다. 탑클래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포브스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2022년에 그 리스트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수익 같은 거는 뒤에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이분이 유튜브를 채널을 시작한 게 2012년이에요. 근데 98년생이잖아요. 2012년에 시작했다는 거는 한 13살 때부터 이제 한 초중딩 때부터 시작을 했다는 건데 처음에는 그냥 집에서 게임 방송 게임하면서 그거 촬영해가지고 말하면서 촬영해서 올리는 약간 그거 저 예전에 어디선가 들었는데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난 유튜브로 성공할 거야. 맞아요. 약간 그랬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맞아요. 되게 어렸을 때부터 이분은 이제 유튜브만을 위해서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 약간 거의 그런 사람이에요. 저 어렸을 때부터 되게 유튜브를 직접 하면서 이제 스터디도 되게 많이 하고 이거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막 얘기도 많이 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게임 방송으로 시작을 했다가 유명해진 게 2017년에 10만까지 세기라는 숫자를 세는 그런 전 보진 않았는데 그런 영상을 양 찍고 한 마리, 나서 양 두 마리 막 이런 건가요? 네, 뭐 1, 2, 3, 4로 시작해가지고 10만까지 세는 거였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올리고 나서 약간 유명해졌다. 그래서 몇십만 뷰를 며칠 만에 찍고 호기심 천국류의 그런 비슷해요. 걸 한 건가 계속? 네, 이거 뭐 얼마나 걸릴까 뭐 이런 식으로 했을 수도 있겠죠. 이걸 하고 나서 엄청 유명해졌대요. 2017년에. 유명해지고 나서 이제 혼자 할 수 없는 사이즈가 돼가지고 채널 운영을 하고 뭐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어린 시절에 이제 동네 친구들을 이제 직원으로 고용을 해가지고 요즘 이때부터 좀 더 채널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상을 보시면 거의 채널에 친구들이 거의 항상 같이 출연을 하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만의 채널이 아닙니다. 항상 지미와 친구들이 출연을 하고 이제 주요 지표를 보면 채널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미스터비스트 메인 채널에만 지금 구독자가 2억 명을 넘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올린 동영상 수는 한 760개 정도 되고요. 보통 평균으로 나오는 조회수가 한 개당 조회수가 1억이 넘어요. 기본. 맞아요. 엄청 나더라고요. 네, 기본 1억이 넘고 만약에 좀 잘 나왔다? 그럼 2억도 넘습니다. 네, 그리고 서브 채널도 이제 구독자 수가 이제 국내 유튜버들이랑 비교했을 때 엄청 어마어마한 구독자 수인데 1000만. 네, 4개 정도 몇 천만이에요. 몇 천만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서브 채널이 4개가 있는데 일단 미스터비스트 2 이거는 쇼츠를 메인으로 하는 유튜브 채널인데 여기에 구독자 1820만 명. 그다음에 비스트 필란트로피라는 채널인데 이분이 되게 기부에도 진심이에요. 기부와 모금 활동에도 되게 진심인데 그거에 이제 컨텐츠 내용을 주로 하는 채널이 있는데 이것도
구독자 1140만 명. 그 다음에 미스터비스트 게이밍. 아무래도 처음에 게임으로 시작을 했던 유튜버이다 보니까 이 게임 채널을 분리가 났는데 이것도 한 3천만 명 넘게 이제 구독자가 있고, 그 다음에 비스트 리액트. 요거는 좀 약간 리액션, 예능, 좀 더 예능 위주? 요것도 이제 2천만 명 넘는 구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를 그래서 다 합치면 뭐 벌써 거의 3억이 넘는 구독자 이야. 수가 되겠죠? 오늘은 일단 메인 채널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로 이 미스터비스트 회사는 직원 수가 250명 정도? 크네요. 네, 엄청 커요. 거의 웬만한 중소기업급입니다. 뭐 링크드인에도 당연히 등록이 돼 있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아까 포브스에서 말했던 가장 2020년 포브스 선정 가장 돈을 잘 버는 유튜버 중 하나라고 했잖아요. 추정 재산이 5억 달러라고 하고 이 나이에 비하면 정말 돈을 많이 재산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죠. 21년 수입이 한 5,400만 달러. 원화로 하면 640억 정도 수입이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 정도면 이제 직원 250명 정도 충분히 네, 있을 수 있는 규모라고 할 수 있겠고, 심지어 타임지 선정 세상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100명. 이거 제 기억에 옛날에 막 김연아 선수가 이런 거 되지 않았나요? 김연아 뭐 BTS 약간 요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죠. 이제 여기에 아마 리스트업이 됐던 것 같은데 그거에도 이제 선정이 된 그런 사람이고요. 그럼 대체 어떤 콘텐츠를 찍길래 이렇게 구독자가 많고 조회수가 잘 나오냐, 왜 이렇게 잘 나가고 돈을 잘 버냐? 혹시 봤던 콘텐츠 중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차 어디 떨어뜨리는 거. 벼랑 끝으로 뭐 그런 이유였던 것 그죠? 같은데. 되게 네. 그런 정말 딱 봤을 때 되게 어그로운데 실제로 클릭을 해보면은 진짜 그걸 하고 있는. 네. 그죠. 낭떠러지 밀어서 막 차를 버리고 있어요, 막.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네. 엄청 이제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는 되게 비싼 그런 어떻게 보면 무한도전 같은 도전들. 근데 제 기억으로는 네. 이런 미국 방송 중에 이런 류의 방송이 엄청 예전에 많이 있었어요. 이런 뭐 세트를 지어서 뭐 도전을 한다거나 네. 뭐 사람들을 그 안에 뭐 진짜 한다거나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 이게 약간 시즌을 타나요? 20년 전에 이렇게 유행했던 게 다시 돌아오는 건가? 약간 그거를 똑같이 옮겨서 유튜브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딱 이런 편집들이 딱 진짜 그런 미국 스타일이에요. 딱. 맞아요. 편집 엄청 미국 스타일이에요. 네, 우리나라 완전. 유튜브랑 좀 느낌 달라. 네, 저는 약간 그래서 약간 20년 전이 생각난다. 약간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너무 오래 살아버렸다. 분명 이 사람 98년생인데 되게 그러니까. 옛날 걸 하고 있네. 약간 그런 느낌 받았어요. 미국 사람들이 유난히 이런 걸 좋아하나 싶기도 하고요. 맞아요. 딱 그 미국 스타일이에요. 이런 게. 네, 되게 좋아하죠. 네, 그래서 그런 류의 영상들을 많이 찍습니다. 예를 들면은 땅 속에서 뭐 24시간 생존하기, 아니면 물 속에서 24시간 버티기, 막 약간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찍고. 딱 이런 것도 딱 진짜 예전에 이런 방송들이 있었어요. 미국에. 그러니까 엄청 새롭진 않다. 네. 네, 근데 이게 뭐 그저 패션도 왜 요즘에 Y2K 트렌드인 것처럼 맞아. 약간 이런 방송도 20년 전에 했던 그런 포맷으로 새로 이제 이걸 새로 해석을 해서 하는 게 아닌가 싶긴 하네요. 어차피 유행은 돌고 도니까 또 하늘 아래 뭐 맞아요. 네, 다 서로 다른 게 있겠습니까? 맞아요. 다 나올 건 다 나왔기 때문에. 맞아요. 조금만 변형해서 하는 것 뿐이지.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해진 거는 오징어 게임 한창 인기가 있었을 때 그때 오징어 게임을 실제로 이제 하셨던 맞아요.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실제로 456명인가요? 456명을 모아가지고 옷이랑 막 세트 다 만들어서 자기가 와우. 진행하면서 물론 완전 똑같이는 못했지만 상금도 45만 6천 불 이제 걸고 1등은 진짜 그거 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최고 조회수입니다. 이 채널에서. 그래서 이게 오징어 게임 영상이 조회수가 5.2억 나왔거든요. 핫했죠. 네, 정말 난리가 났고 이제 두 번째로 조회수 높은 영상이 3.5억 나왔으니까 2위랑 차이가 되게 많이 나네요. 차이가 되게 많이 나고 정말 오징어 게임이 그만큼 열풍이었었다라는 열풍이었던 다시 한번 것 느끼면서 같아요. 약간 네. 뽕이 찼는데 K 뽕이 살짝 찼는데 저는 잘 이해를 못하지만은 네, 그만큼 이제 되게 그때 당시에 아마 오징어 게임 관련된 콘텐츠가 유튜브에 정말 많았을 텐데 이만큼의 맞아요. 이제 스케일로 구현한 사람은 거의 이 사람밖에 없었겠죠. 한마디로 이거를 뒤에서 조금 더 얘기할 텐데 지미의 성우를 맡은 남도영 성우가 생각했을 때 이 미스터비스트가 성공하는 이유는 이 영상에 이들이 만드는 콘텐츠에 재미와 병맛과 감동이 다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정말 정확하게 잘 분석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재미도 당연히 있고 근데 약간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도전을 하는 걸 보면 약간 병맛인데 근데 또 약간 기부 같은 거를 막 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잖아요. 그런 걸 보면 또 감동적이고 그래서 이제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 예능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그 세 가지 요소가 다 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성공의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콘텐츠 자체의 어떤 경쟁력, 재미있음 외에도 또 이제 이 채널에 되게 특이한 게 글로벌 시청자를 위해서 음성과 자막이 되게 여러 가지 언어로 지원이 돼요. 여러분이 이제 지금 로케이션이 한국이잖아요. 여기서 유튜브를 틀어서 이제 이분의 미스터비스트 영상
영상을 보면 맞아요. 더빙이 돼 있어요. 네, 더빙으로 한국어가 나와요. 그래서 뭐지 하고 이제 제가 그 설정 창을 열어서 이제 개수를 세봤는데 일단 더빙은 14개 국가 언어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자막은 18개의 언어로 자막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어, 영어, 뭐 일본어부터 해가지고 웬만한 그 언어들이 다 지원이 되고 있고 이제 약간 TMI인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스터비스트 주인공인 그 지미의 성우를 남도형 성우라는 분이 맡았는데 이분이 되게 국내에서 엄청 유명한 분이시래요.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쪽에서 정말 많이 하셨고 이분이 본인 유튜브 채널도 있고 샌드박스 소속인데 이제 미스터비스트 측에서 먼저 연락이 와가지고 오디션을 보고 합격을 해서 이제 조인을 하게 됐다고 해요. 근데 이제 요 한국어 더빙 시작한 게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고 오징어 게임 영상이 터지고 나서 이제 한국인 구독자들이 좀 유입이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한국 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막과 더빙을 붙이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때 이제 오징어 게임 영상 터지고 나서 구독자가 7천만 명에서 1억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되게 순식간에 3천만 명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남도영 성우가 뭐 한 달 만에 영상 100개 정도를 더빙을 다 했다고 합니다. 많이 좀 이제 한국 시청자 아무래도 이제 덕을 좀 받고 지미가 한국 그 어쨌든 오징어 게임 콘텐츠를 활용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인 이제 구독자들도 많이 유입이 돼서 한국어 더빙 자막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은 아예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 기부 모금 활동을 하는 채널이 아예 따로 있어서 이분의 이제 어떤 인터뷰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은 삶의 지향점이 내가 뭐 더 많이 갖고 부자가 되고 이런 것보다도 기부를 더 많이 하고 유튜브를 더 재밌게 만들고 약간 이런 거에 되게 집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초콜릿도 팔던데요? 맞아요. 그런 부수적인 수입이 좀 있습니다. 뭐 초콜릿, 햄버거, 뭐 굿즈 같은 것들. 맞아요. 요즘 워낙 많이 하니까 인플루언서들이나 크리에이터들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메인은 가장 투자를 많이 하는 거는 이제 컨텐츠 자체. 보면은 돈을 정말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콘텐츠들이 진짜 많거든요. 최근에 올라온 것도 보면 1달러 대 50만 달러짜리 비행기 티켓 해가지고 되게 비싼 거를 뭐 체험을 해본다든지 되게 비싼 거랑 되게 싼 거를 비교해보는 영상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서 콘텐츠에 정말 돈을 아끼지 않는다. 미스터 비스트를 한번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가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아마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근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재밌는 많죠. 워낙 많으니까 사실 외국 거 굳이 안 봐도 우리나라에 근데 요즘에 너무 많아서. 임금동에도 많이 들고 하더라고. 예전에는 아예 없었는데 미스터 요즘에는 네, 많이 들어서 한국에서도 많이 보시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아무래도 그리고 한국어 자막과 더빙의 효과가 그 이후로 네, 맞아요. 큰 것 같아요. 확실히 당연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가볍게 그러면 크리에이터 시장, 인플루언서 시장 생태계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크리에이터 시장 규모 자체는 뭐 당연히 잘 성장을 하고 있죠. 네.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추정한 전체 시장 규모 템이 2,500억 달러 정도고 뭐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 뭐 연평균 14% 정도 성장할 것이다. 향후 한 몇 년간은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이제 이런 크리에이터, 그러니까 플랫폼, 유튜브 같이 이렇게 큰 플랫폼 같은 거 외에는 약간 버티컬스러운 사스 같은 게 되게 많이 생겼었잖아요. 뭐 크리에이터와 팬들의 뭐 소통을 하는 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생겼었는데 그런 데가 또 요즘 그렇게 좋진 않다고 쉽지 않죠. 네, 카메오라는 어떤 선물같이 동영상 찍어서 이제 크리에이터가 뭐 생일 축하한다는 메시지라든지 이런 거를 찍어서 주는 그런 판매하는 그런 플랫폼 같은 것들 되게 약간 쫌쫌따리 느낌이잖아요. 네, 이런 데들은 구조조정도 많이 하고 매출도 많이 줄어들고 약간 이런 상황이고 어쨌든 이제 엔데믹이 되면서 사실 크리에이터들이 팬을 만나고 이런 게 그냥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네, 하다 보니까 또 메인 플랫폼으로 돌아가는 거죠. 여러 가지 좀 작은 플랫폼들이 생겼는데 사실상 이 구조의 메인은 크리에이터였기 때문에 그들이 없으면은 이 플랫폼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 맞아요. 되게 크리에이터가 결국에는 이제 연예계랑 좀 비슷한데. 그쵸. 연예인이죠, 네. 뭐, 그죠. 결국에는 가장 많이 가져가는 거는 크리에이터고, 그 다음이 이제 플랫폼 정도겠죠? 정확한 거는 따져볼 수는 없겠으나, 대형 플랫폼. 네. 그쵸. 유튜브나 틱톡 정도 되는 대형 플랫폼. 인스타. 네. 인스타. 그 정도가 이제 돈을 많이 가져가지. 그 외에 부수적으로 생긴 이런 쫌쫌따리 사스들은 약간 돈을 벌기가 좀 힘든 것 같은 그런 구조가 좀 만들어지는 것 같다. 크리에이터가 한 명이 떠나겠다고 하면 이게 엄청 타격인 거잖아요. 그래 버리기 때문에
때문에 좀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샌드박스 같은 데들도 네. 지금 크리에이터 수 기준으로는 국내 1위지만 여기도 좀 어렵고 적자 많이 나서 이제 뭐 구조조정도 하고 샌드박스가 주로 매니지먼트 같은 느낌인 거죠? 그죠. MCN이죠, 크리에이터들의, MCN. 네. 비슷한 다른 MCN은 트레저 헌터라든지 크리에이터는 아닐 수 있겠는데 클래스 101 같은 데들도 좀 이제 플랫폼에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러니까 회사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 그러면 크리에이터 시장이 계속 커져가는데 물론 이제 쫌쫌따리 사스들은 좀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크리에이터 시장이 커져가는데 과연 이게 좋기만 할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어렵죠. 네. 일단은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그러니까 그죠. 들어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전 세계에 이제 크리에이터 수가 3억 명 정도로 추산을 와. 한다고 하는데 뭐 이거는 되게 보수적으로 잡았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어쨌든 일단 그 수가 너무 많고 또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거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는 거 일단 그게 하나고 진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네, 전 세계를 하는 대상으로. 거죠. 네. 그리고 어쨌든 이게 광고 수입이잖아요. 네. 광고 수입이다 보니까 경기 불황이 안 좋아지면은 광고에 쓰는 그 기업들이 광고에 쓰는 지출이 줄어들고 쉐어 받는 것도 줄어들겠죠. 네, 쉬어받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스폰서 광고 같은 것들도 좀 많이 줄어들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게 수량적으로는 많아지더라도 이제 개개인이 가져가는 거라든지 뭐 파이 나누어 먹을 거? 나눠 먹을 게 좀 이제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그래도 약간 아마추어들 그런 분들이 유튜버로 성공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었다면 이제는 이제 기성 미디어들에서 잘하시는 분들이 다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유튜브에. 방송국 사람들이 이제 네. 유튜브를 하잖아요. 방송국 사람들이 다 들어왔죠. 유명한 PD들. TV를 요즘에 사람들이 안 보고 다 유튜브를 보니까. 맞아요. 네. 아예 그 매체 미디어 자체가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유튜브로. 사실 유튜브로 올리면 또 분석하기도 쉬울 것 같아요. 맞아요. 조회수 딱 나오고. 그렇죠. 조회수나 뭐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했느냐 이런 분석이 되게 쉬울 것 같은데 사실 방송으로 가보면은 이게 분석이나 누가 봤느냐 뭐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분석하기가 어려운데 오히려 유튜브로 잘 됐을 때의 장점은 이런 걸 분석을 하기가 쉽다. 그리고 조회수나 이런 결과가 너무 바로바로 보이잖아요. 진짜 바로 실시간으로. 이것도 잔인한 걸 수도 있어요. 되게 경쟁적인 거고. 네. 진짜 많더라고요, 요즘에. 요즘 진짜 많죠. 뭐 나영석 PD, 김태호 PD 등등. 유명한 MC분들도 자기 채널을 만들거나 뭐 그런 것도 엄청 많고. 맞아요. 그 유재석 씨도 유재석 님도 채널 있고. 신동엽. 신동엽도 있어요? 네, 최근에. 결국엔 다 넘어오네. 그럴 수밖에 없죠. 박나래랑 강호동 빼고 다 넘어온 거 아니야? 웬만한 사람 다 넘어왔다. 그래서 엄청 사실 많죠. 경쟁은 이제 갈수록 점점 더 이제 치열해지는. 그리고 유튜브는 되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막 계급장 떼고 붙는 그렇죠. 약간 스트릿 파이터다. 그렇죠. 진짜 완전 경쟁이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도 되게 이게 점점 더 어려워진다? 어렵죠. 이거에 진입은 쉬울 수 있으나 맞아요. 이걸로 돈을 벌고 이제 먹고 사는 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근데 물론 이제 경쟁뿐만 아니라 좀 수수료를 많이 떼간다. 맞아요. 네, 광고 수수료를 플랫폼에서 많이 떼간다. 이렇게 보면 결국에는 돈 버는 건 빅테크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쵸, 당연하죠. 그러니까 제주는 곰이 넘고 약간 그 속담 있잖아요. 우리는 플랫폼을 제공해 주었다. 네. 돈은 플랫폼에서 버는. 네. 그래서 아까 보니까 거의 그 구글 유튜브 광고 수익이 1년에 막 거의 몇십 조? 그쵸.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과연 이제 어느 정도 지속하게 될지, 특히 지금같이 이제 광고 시장이 그렇게 장밋빛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조금 크리에이터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뭐 사실 약간 플랫폼에서 그렇게 막 정말 딱 나눠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유튜브 같은 경우도 일정 구독자 수와 일정 시청 시간 이상을 달성해야 그때부터 이제 수익을 나눠주기 시작하거든요. 사실 저희도 유튜브 채널이 있지만 전혀 수익화는 안 되고 있는 게 그 구독자 수와 시청 시간은 아직 한참 남았고 그걸 채우려면은 여러분 많이 주변에 좀 소문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팟빵 같은 것도 저희한테 사실 돌아오는 게 거의 0입니다. 0. 거기도 사실 뭐 클릭률이나 여러 가지 지표를 포함해서 이 회사 입장에서 쉐어를 해줄 수 있는 걸 산정을 해서 이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맞아요. 왜냐면 어쨌든 서버비라든지 운영비가 있을 거니까 이걸 올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그 비용들. 맞아요. 그래서 뭐 저희는 이제 서버비만 잡아먹는 그런 크리에이터예요. 돈은 못 벌어오고. 뭐 그래도 뭐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도 더 유저가 많이 있는 거니까 좋은 거긴 하죠. 그렇죠. 들어주시는 분들은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크리에이터 시장 되게 큰데 완전 경쟁 시장. 완전 경쟁 시장이고 여기서 성공하려
하는 거는 쉽지만은 않고 또 뭐 이런 떼어가는 것들이라든지 플랫폼 종속성이 여전히 있다. 그리고 되게 오래 하는 게 되게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롱런하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신동엽 님도 하고 있다고. 근데 처음 초반 몇 개는 엄청 조회수가 잘 나왔는데 네. 술 마시면서 촬영하는 컨셉이거든요. 근데 이게 또 포맷이 흔하기도 요즘 하다 너무 보니까 많아. 네. 네, 초반 몇 개 제외하고는 이제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미 벌써. 어떡해. 그러니까 이게 너무 확연하게 이게 성적이 딱 드러나니까 너무 잔인할 걸 수도 있고. 맞아요. 네. 오래가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기가 되게 어려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또 방송이랑은 다른 게 방송은 캐스팅을 바꿀 수가 있고 변화를 줄 수가 네, 있죠. 그 방식이 있는데 또 유튜브는 되게 그 개인기에 좀 의존하는 느낌도 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죠. 갑자기 또 급작스럽게 다른 걸 할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여행 유튜브면 사람들은 여행을 어쨌든 보고 싶어서 이걸 구독한 건데 갑작스럽게 다른 거라면 뭐 이탈을 해버리겠죠.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고민들. 너무 이탈은 쉬우니까요. 버튼 하나로. 스트레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방송은 어찌 보면 공중파 방송은 어찌 보면 약간 연대 책임? 맞아. PD가 있고. 네, 이걸 하나를 같이 만드는데 이제 다 같이 연대 책임을 지는 여러 명이 반면에 하니까. 이 유튜브는 뭐 큰 장비 없이도 그냥 혼자 할 수 있는 건데 맞아요. 너무 그러면 이제 이 한 명의 모든 부담이 들어가는 네, 그럴 수도 있기도 하고 물론 미스터비스트처럼 이렇게 조직적으로 하는 거는 또 이게 약간 어느 정도 방송처럼 조직화가 되어 버린 케이스긴 하지만 방송국이죠, 뭐 거의. 네. 네. 보통은 요즘에 유튜버라고 하면은 혼자 뭐 하거나 편집까지도 하거나 아니면 몇 분, 뭐 5명 내외로 도와주는 분이 있어도 그 정도니까 이게 확실히 좋은 주제를 찾고 이걸 계속 이어나가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트렌드도 좀 잘 알아야 되기도 하고. 맞아요. 저는 그렇죠. 그 미스터비스트 케이스 보면서 되게 들었던 생각이 우리나라에 재밌는 유튜브 채널 진짜 많잖아요. 나만 보기 아까운 그런 되게 고퀄리티의 채널도 되게 많고 한국 사람들이 정말 재주가 많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항상 볼 때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유명한 채널들도 미스터비스트처럼 좀 약간 세계화를 해가지고 네. 심지어 이제 미스터비스트는 영어로 만들어지는 채널이라서 이미 되게 그 컨텐츠를 볼 수 있는 그쵸. 구독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더빙이랑 자막을 넣은 거거든요. 근데 사실 한국어로만 만들어진 자막도 없이 한국어로만 만들어진 컨텐츠를 어렵죠. 네, 볼 수 있는 사람은 너무 한정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유튜브 채널들도 좀 이제 잠재력 있는 채널들이 좀 되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심지어 이제 요즘 K-팝이 인기가 많아서 K-팝 컨텐츠 관련된 거 올라오면은 맨날 보이는 댓글 중에 하나가 English subs please 그러니까 영어 자막 종료 막 이거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막 약간 이런 단어 되게 많잖아요. 외국인 팬분들이.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K-팝 그 컨텐츠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유튜브 컨텐츠들도 되게 글로벌화하면 잘 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영어로 번역해서 네. 하면은 이제 빵 터지는 조회수가 갑자기 빵 터지는 그런 거에 나올 수도 있죠. 네. 더빙이랑 자막을 잘 하면은 뭐 꼭 영어가 아니더라도 뭐 아시아권? 뭐 동남아나 일본, 대만 정도까지는 되게 문화적으로 공감되는 정서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거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러게요. 네, 지금은 너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막 100만 구독자 넘으면 되게 큰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미스터비스트랑 100분의 1이잖아요. 100만이면. 100분의 1이 뭐야? 거의 200분의 1인데. 사실 우리가 미스터비스트에 비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크리에이터라고 하면 K-팝밖에 없어요, 사실. 지금은.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네. 조회수가 뭐 이런 1000만 막 나올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우리도 이런 예능이나 개인 유튜브들도 영어 자막을 잘 달아서 아니면 약간 문화적인 것도 한국적인 거를 잘 해석을 해서 다른 분들도 좀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거나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되게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여행 유튜브 같은 것들도 그렇고 그런 시도가 한번 있어봐도 좋겠다? 제가 영어로 가끔 영어 자막 다는 것 정도는 봤는데 뭐 더빙이나 이런 거는 일단 흔치는 않은 것 같긴 해요. 더빙은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비용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뭐 자막만이라도 네,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많이 하는 얘기긴 하죠, 사석에서. 이거 창업할까? 막 이러면서. 한번 해볼까요? 자막 따는. 창업을 한번 어떻게. 근데 이것도 사실 번역이나 이런 거는 얼마든지 돈 주면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지속 가능할지가 좀. AI로 어떻게 안 돼?
AI로도 할 수 있는데 그 약간 미묘한 그 맞아.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지점들이 있잖아요. 예능은 특히.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게 사람을 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미스터 비스트도 그 성우 뽑을 때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사실 이 남도형 성우도 되게 유명하신 분이고 네. 그리고 일본에서 일본어 더빙하시는 분도 되게 막 국민 성우 느낌으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래요.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까지 키우려면은 뭐 비용이나 그런 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도형 성우한테도 애드립 같은 거 하려면 해라. 그러니까 되게 약간 그 로컬라이제이션 위해서 또 이제 신경 쓰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뉘앙스 같은 거 중요하니까. 알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유튜브 많이 보니까 유튜브 얘기를 하니까 또 재밌네요. 저희도 이제 크리에이터로서 인플루언서까지는 아직 아니고 크리에이터로서 더 많은 성장을 더 많은 노력과 성장을 이제 다짐하면서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